병이 오는 두 가지 원인을 아시나요? 모르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꼭 알아가세요. 가까운 분들에게도 꼭 이 좋은 정보를 같이 나누어 보시고 말이죠. 병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병이 왜 생길까요? 세균 때문일까요?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유전자 때문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면역학 연구에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근본 원인은 단 두 가지입니다. 몸이 차갑고 숨이 얕으면 병이 옵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생명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암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을 죽음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암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현대의학은 암을 몸의 실수로 봅니다. 세포가 잘못되어서 생긴 결함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수술로 도려내고 항암제로 죽이고 방사선으로 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암은 정말 우연히 잘못되어서 생기는 걸까요? 암은 적응입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암은 우리 몸의 실패가 아니라 적응입니다. 몸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 전략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안색이 나빠지고 몸이 차가워집니다. 호흡도 얕아지고 가빠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원래 따뜻하고 숨을 편하게 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몸이 계속 차갑고 숨이 얕은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이제 환경이 바뀌었구나. 여기에 적응해야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차갑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암을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암은 적이 아니라 몸이 살아남기 위해 만든 생존 수단입니다. 나쁜 환경에 적응하려는 몸의 지혜입니다.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보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거나 무질서한 게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암을 없애는 방법은 뭘까요?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암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환경, 즉 차가운 몸과 얕은 호흡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몸의 두 가지 엔진에 관한 것입니다. 빠른 엔진과 느린 엔진.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자동차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빠른 엔진 즉 전력 질주형입니다. 이건 급할 때 쓰는 엔진입니다. 단거리 달리기를 생각해 보세요. 100m를 전력 질주할 때 우리는 숨을 참습니다. 숨 쉴 겨를도 없이 막 달리죠. 이때 몸은 산소 없이도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장점은 빠르다는 것, 단점은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금방 지쳐서 멈추게 됩니다. 피로 물질도 많이 쌓이고요.
두 번째는 느린 엔진 즉 마라톤형입니다. 이건 천천히 오래가는 엔진입니다. 마라톤을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달리면서 깊게 호흡합니다.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면서 몇 시간을 달릴 수 있죠. 이때 몸은 산소를 사용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장점은 많이 만들고 오래 간다는 것, 단점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균형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두 엔진을 상황에 맞게 사용합니다. 급할 때는 빠른 엔진, 여유 있을 때는 느린 엔진.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죠. 문제는 균형이 깨졌을 때 생깁니다. 특히 빠른 엔진만 계속 사용하면 큰일이 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체온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몸이 병을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체온을 재시죠? 그런데 정상 체온이 몇 도인지 아시나요?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36.5도에서 37.2도 사이입니다. 이 범위를 유지할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이 최고로 좋습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왜 체온이 중요한가?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피가 잘 안 도는 거죠.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로 운반하는데 순환이 나빠지면 세포가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는 추운 겨울날 난방도 안 되고 음식도 없는 방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겠죠. 그래서 몸은 차가운 환경에 적응한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몸을 차갑게 만드는 것들은 첫째,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걱정, 불안, 두려움은 혈관을 꽉 조입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처럼 피가 잘 안 돌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둘째, 과로와 수면 부족입니다. 밤낮 없이 일만 하면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긴장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셋째, 차가운 음식과 음료입니다. 아이스크림, 찬물, 냉면. 이런 걸 자주 먹으면 직접적으로 몸을 차갑게 만듭니다. 특히 여름철에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운동 부족입니다. 근육이 움직여야 열이 납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열 발생이 줄어들어 체온이 떨어집니다. 다섯째, 얇은 옷차림입니다. 특히 배와 발을 차갑게 방치하면 전신 체온이 떨어집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라는 옛말이 있죠. 현대인의 삶을 돌아보세요. 과로하고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찬 음식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몸이 계속 차가운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병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즉, 차가운 몸 말이지요. 네 번째 이야기는 호흡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얕은 호흡이 병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숨을 쉬고 계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깊게 천천히 쉬고 계신가요? 아니면 얕고 빠르게 쉬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현대인은 얕은 호흡을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호흡이 더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얕은 호흡은 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마치 방에 창문을 닫아놓고 환기를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가 탁해지고 숨쉬기 힘들어지죠. 화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호흡이 멈추거나 아주 빠르고 얕아집니다.
숨이 막힌다는 표현을 쓰죠. 초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가 매일 지속되면 만성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세포들이 산소 부족으로 힘들어합니다. 우리 몸의 느린 엔진 마라톤형은 산소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산소 없이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빠른 엔진 전력질 주역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 엔진은 산소 없이도 작동하거든요. 문제는 빠른 엔진만 계속 사용하면 금방 지치고 피로물질이 쌓인다는 겁니다. 마치 하루 종일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견딜 수 없겠죠? 예로부터 스님들은 좌선을 하며 천천히 깊게 호흡했습니다. 배로 호흡하는 복식 호흡이죠. 이것은 단순히 정신 수행만이 아닙니다. 깊은 호흡은 몸의 느린 엔진을 작동시킵니다.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 세포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피로물질이 쌓이지 않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태극권, 요가 같은 운동이 건강에 좋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깊게 호흡하는 거죠. 5번째 이야기는 전력 질주의 삶이 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성실한 사람이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보다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실한 사람은 쉬지 않습니다. 일에 열중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전력 질주의 삶입니다. 빠른 엔진만 계속 사용하는 거죠. 빠른 엔진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차가워집니다.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어 체온이 떨어집니다. 호흡이 얕아집니다. 바쁘고 긴장하면 깊게 숨 쉴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차가운 몸, 얕은 호흡 상태가 장기간 지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병의 조건입니다. 몸은 이 상태에도 적응하려 합니다. 차갑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세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산소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빠른 엔진만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차가운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어떻게 보면 암세포는 우리가 만든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세포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그런 세포를 만들어낸 거죠. 6번째 이야기는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을 바꾸세요. 암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암이 생긴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만드세요. 얕은 호흡을 깊은 호흡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반대로 정상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찬 것보다 따뜻한 것을 드세요. 특히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은 정말 좋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습니다. 특히 배와 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배는 내장이 있는 곳이고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하루 20-30분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하세요. 체온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생강차를 자주 드세요. 근육을 움직이면 열이 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체온이 올라갑니다. 깊게 호흡하는 복식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배로 호흡하는 연습을 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매번 3분씩만 깊은 호흡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시간이 되면 명상이나 요가를 배워보세요. 호흡을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7번째 이야기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가지 엔진을 모두 사용하세요. 건강의 비결은 균형입니다. 빠른 엔진과 느린 엔진을 적절히 사용하는 거죠. 일할 때는 집중해서 빠르게, 쉴 때는 여유 있게 느리게. 긴장할 때와 이완할 때를 구분하세요. 일과 휴식의 균형. 집중해서 일하세요. 하지만 장시간 연속으로 하지 마세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리듬을 만드세요. 정말로 쉬세요. 스마트폰 보면서 쉬는 건 휴식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거나 가볍게 산책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세요. 충분히 자세요. 최소 7시간은 자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 몸이 회복됩니다. 긴장과 이완의 균형.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긴장해야 합니다. 빠른 엔진을 사용하세요. 하지만 오래 가지 마세요. 일이 끝나면 의식적으로 이완하세요. 깊은 호흡, 스트레칭, 따뜻한 차 한 잔. 느린 엔진으로 전환하세요. 8번째 이야기는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말기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과로하던 것을 멈추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깊게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어떤 분은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천천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온천욕을 하고 산책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깊게 호흡하면 몸의 느린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놀랍게도 암이 저절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본래의 치유력을 되찾은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매일 아침 이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체온 36.5도 이상인가요? 아니라면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손발이 따뜻한가요? 차갑다면 혈액순환이 안 좋다는 신호입니다. 호흡, 깊게 호흡하고 있나요? 얕고 빠르다면 의식적으로 깊게 호흡하세요. 피로감,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한가요? 충분히 쉬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하루 루틴,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3분 깊은 호흡, 가벼운 스트레칭, 점심, 따뜻한 식사, 식후 10분 산책, 3분 깊은 호흡, 저녁, 따뜻한 음식, 반신욕 20분, 3분 깊은 호흡, 일찍 잠자리, 주말 활용, 햇빛 쬐기. 주말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햇빛은 체온을 올리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자연 속 걷기. 공원이나 산에서 천천히 걸으세요. 깊게 호흡하면서요. 느긋하게 쉬기. 바쁘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유 있게 느리게 보내세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병이 오는 2가지 원인은 차가운 몸과
얕은 호흡 때문입니다. 병을 예방하는 두 가지 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깊게 호흡하기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함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우리 몸에는 빠른 엔진과 느린 엔진이 있습니다. 빠른 엔진만 사용하면 금방 지치고 병이 옵니다. 느린 엔진도 함께 사용하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빠른 엔진은 전력 질주할 때, 느린 엔진은 여유 있게 갈 때, 긴장할 때와 이완할 때를 구분하세요. 일할 때와 쉴 때의 균형을 맞추세요. 몸이 차갑지 않은지 매일 확인하세요. 손발이 따뜻해야 합니다. 하루 3번, 매번 3분씩만 깊은 호흡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과로하지 마세요. 성실한 것도 좋지만 쉬는 것도 성실함의 일부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걱정과 불안은 몸을 차갑게 만들고 호흡을 얕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몸과 깊은 호흡으로 건강하게 사세요. 체온이 중요한 이유를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따뜻한 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겨울보다 봄에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백혈구의 활동이 느려집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경비병인데 추우면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감기도 겨울에 더 잘 걸립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음식과 산소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쉽게 비유하면 산소 없이 에너지 만들기 빠른 엔진, 나무를 불완전 연소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고 그을음이 쌓이고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빠릅니다. 산소로 에너지 만들기 느린 엔진, 나무를 완전 연소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연기가 적고 깨끗하고 오래 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만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몸속에 찌꺼기가 쌓이고 금방 지칩니다. 80년 전의 발견. 1931년 노벨상을 받은 독일 과학자가 이미 발견했습니다. 암세포는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든다고요. 마치 술이 발효되는 것처럼요. 술을 만들 때 산소를 차단하면 효모가 발효를 시작합니다. 암세포도 비슷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환경을 좋아하는 거죠. 추가 질문에 답합니다. 그럼 추운 지방 사람들은 다 암에 걸리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추운 지방에 사는 것과 몸이 차가운 것은 다릅니다. 추운 지방 사람들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압니다. 옷을 두껍게 입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실내를 따뜻하게 합니다. 오히려 더운 지방 사람들이 에어컨 틀고 찬 음식 먹으면서 몸을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외부 온도가 아니라 몸의 온도입니다. 깊은 호흡만으로 정말 암이 나아지나요? 깊은 호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활 방식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과로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운동하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합니다. 깊은 호흡은 그 시작점입니다. 호흡을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이완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다른 것들도 따라옵니다. 구체적 실천 가이드. 체온 올리기 31프로그램. 1일에서 10일차.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 찬 음식 줄이기.
배와 발 따뜻하게 하기. 11일에서 21차. 반신욕 시작 하루 20분. 생강차 마시기. 가벼운 운동 산책 30분. 21일에서 31차. 체온 측정 습관화. 따뜻한 식사 정착. 규칙적인 운동. 깊은 호흡 연습 4주 프로그램. 1주차 인식하기. 현재 호흡 패턴 관찰. 하루 3번. 1분씩 깊은 호흡. 얕은 호흡 상황 파악. 2주차 연습하기. 하루 3번. 3분씩 복식 호흡. 호흡 카운트 4초 들이쉬고 8초 내쉬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깊게 호흡. 3주차 생활화하기. 하루 3번 5분씩 깊은 호흡. 걷기와 호흡 결합. 잠들기 전 호흡 명상. 4주차 자동화하기. 자연스러운 깊은 호흡. 상황별 호흡법 적용.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음식으로 체온 올리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 뿌리 채소. 당근, 무, 우엉, 연근 등 땅속에서 자란 채소는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발효 음식. 된장, 간장, 김치, 치즈 등 발효 과정을 거친 음식은 소화도 잘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향신료. 생강, 마늘, 고추, 후추 등 매운맛이 나는 것들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체온을 올립니다. 따뜻한 국물. 된장국, 미역국, 삼계탕 등 따뜻한 국물 요리는 직접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 차가운 음료, 아이스 커피, 탄산음료, 찬물 등 특히 아침에 차가운 것을 마시면 하루 종일 몸이 차갑습니다. 열대 과일,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열대에서 자란 과일은 몸을 차갑게 합니다. 흰 설탕. 설탕은 몸을 차갑게 합니다. 꿀이나 흑설탕이 더 좋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냉동식품 등 이런 것들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몸을 차갑게 만듭니다. 계절별 주의사항. 봄. 봄에는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입으세요. 특히 목과 발목을 보호하세요.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으니 깊은 호흡 연습은 실내에서 하세요. 여름. 여름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에어컨 때문에 몸이 차가워지고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실내 온도를 너무 낮추지 마세요. 26-28도가 적당합니다. 배와 발은 따뜻하게 하세요. 가을. 일교차가 크고 건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옷을 따뜻하게 입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가을은 운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단풍 구경하며 걷기 좋죠. 겨울. 겨울은 당연히 춥습니다. 하지만 실내가 너무 더우면 안 됩니다. 적당히 따뜻하게 20도에서 22도를 유지하세요. 건조하니 가습기를 사용하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세요. 연령대별 조언. 60대. 아직 활동적인 나이입니다. 과로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나이이니 더욱 주의하세요. 매일 체온을 재는 습관을 들이세요. 70대.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여유 있게 사세요. 빠른 엔진보다 느린 엔진을 더 많이 사용하세요. 낙상을 조심하세요. 근육량이 줄어드니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80대 이상.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위를 느끼기 전에 미리 따뜻하게 하세요. 깊은 호흡은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세요. 가족이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함께 실천하기.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아침에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세요. 저녁에 함께 산책하세요. 주말에 함께 온천이나 찜질방에 가세요. 서로 체온을 체크해주고 호흡을 함께 연습하세요. 손주들에게 가르치기. 손주들이 오면 함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게임처럼 재미있게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누가 더 천천히 숨 쉴 수 있나 내기할까? 아이들은 금방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할 겁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병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차가운 몸과 얕은 호흡이 병을 만듭니다. 치료도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따뜻한 몸과 깊은 호흡이 건강을 만듭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매일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이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나아가세요. 건강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따뜻하게 하고 깊게 호흡하고 여유 있게 사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삶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몸과 깊은 호흡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